점심 먹었어요? 나는 못 먹었어요. 아니, 문을 열었더니 조교들이 들어와서 있어가지고, 조교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붙은 놈도 있고 떨어진 놈도 있고, 그래서 눈물바다가 될 뻔했어요. 웃어. 자, 국악 수업입니다. 국악 1, 2월 기본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국악 수업을 하기 전에는 국악이 워낙 여러분한테는 좀 생소한 과목인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기껏해야 한 강의 정도 들었을까? 그것도 그때는 철이 없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랐죠? 이게 내 평생에 듣는 마지막 국악 강의가 될 건지도 몰랐겠죠? 네, 그 덕분에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국악 강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음교론 강의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서부터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조각을 맞추는 게 필요한가. 근데 국악 강의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는가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받은 자료가 역시 국악도 몇 가지입니까? 네, 3가지입니다. 자료 받으신 거 3가지일 거예요. 자, 3가지 중에 제일 얇은 애들은 저한테 주시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손글씨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인강생들도 PDF에다가 타이핑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안 돼요. 자기 손글씨로 써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자, 답안지에다가 답안을 쭉 써서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일 끝에 보면은 스페셜 퀘스천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 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궁금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주 이렇게 질문이 하나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좀 해주시고요. 자기 각오. 첫 주니까 지금 이거는 임고 공부를 시작하는 나의 각오를 한마디 쓰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뭐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뭐냐. 뭐, 국악기 중에 아는 거 있으면 다 써라. 뭐 이런 식의 앙케이트 같은 거, 설문조사 같은 게 나갈 건데 그 이유는 내가 여러분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힘든지 어떤 부분이 어떤 정도의 통계가 나오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예 작정하고 이런 질문 코너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주부터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답안지에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다음 얇은 종이 골든타임이라고 써있는 문제를 풀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음교론하고 원칙은 똑같아요. 문제지에는 답을 쓰지 않는다. 문제지는 깨끗하게 보관하고 언제든지 내가 다시 풀어보고 싶을 때 풀어볼 수 있게 만든다. 여기다가 낙서를 하거나 표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풀어보고 싶을 때 다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안지 종이를 한 장을 따로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장으로 된 답안지에다가 여러분이 열심히 답을 써주시면 되고, 문제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다가 복습이 필요한 타이밍에 여러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푼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첨삭을 다 해드려요. 같은 건데 1주차 거 3번 내도 돼요. 네, 3번 내세요. 3번 다 해드려요. 그리고 잘 된 답안 같은 경우는 제가 very nice, very good, I love you 이런 뭐 beautiful 뭐 이런 식의 제 나름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료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하나는 답안지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는 문제지인데 문제지에다가는 다른 표시를 하지 말고 여러 번 풀어봐라 이런 얘기였고요. 자, 답안지를 내는 타이밍이 궁금하실 건데 1, 2월 반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받겠습니다. 임고를 보는 그날까지 받겠습니다. 그래서 1, 2월 답안지는 저한테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자료라고 받으신 거 한번 볼게요. 1, 2월 국악기본반 강의 안내 이렇게 써있네요. 자, 1번에 보면 강의 특징 및 진행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은 주차별 강의 내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국악도 역시 몇 주 과정입니까? 7주 과정입니다. 자, 7주 과정 중에 오늘은 몇 주 차예요? 1주차죠. 그죠? 자, 1주차에 해야 되는 일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오리엔테이션, 국악의 이해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2주차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기본 악전 1 이렇게 써 있죠. 3주차에는 기본 악전 2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국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국악이 어떤 음악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냥 국악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전혀 이해가 안 된 채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오늘 좀 시간을 들여서 할 얘기는 어떤 거냐면 국악은요 이런 상황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국악은요 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없이 자 국악은 원래 이래요.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면 서양음악 입장에서는 왜요? 이상해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저렇게 생겼어요? 라기보다는 이상해요.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국악을 겁내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국악은 이래요. 국악은 좀 이랬었어요. 그래서 국악은 이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길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길게 해도 서양 음악 입장에서 보면 국악은 그냥 이상한 애예요 라고 취급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악이 왜 그런지 국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서양 음악에 비하면 국악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국악은 왜 이래요? 이상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국악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주는 강의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국악을 공부해서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국악이 왜 그런지 좀 이해해 달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오늘 길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악에는 기본 악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서양 음악은 기본 악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래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악전을 갖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면서 특히 고등학교 때 전공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서양 음악의 기본적인 이론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악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제가 영산해상을 들려주잖아요. 이런 무식한 음악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수제천을 들려주잖아요. 이게 음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악전들이 있는데 그거를 첫 시간, 둘째 시간에 걸쳐서 한 2주간에 걸쳐서 익히게 돼요. 그래서 국악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이론이 있구나라는 걸 알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악곡을 이해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2주간에 걸쳐서는 기본 악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4주차부터 제가 들어간다고 써놓은 얘기가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국악곡의 이해와 감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멀티미디어가 좀 필요한 수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그 공연 장면을 보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노트북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바쁜 와중에 1, 2월 강의를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으면 사실 3월에서 5월 강의는 여러분 잘 따라오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국악이 왜 그래? 여기서부터 맡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1, 2월에 비중을 두어서 할 거라 국악곡의 이해와 감상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국악곡을 계속 이해해 주시고 이걸 감상하는 시간들을 좀 갖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 3주 동안 국악곡의 다양한 장르들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차에 써 있는 것은 국악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악곡을 듣고 국악을 이해하고 나면 국악이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7주차에 국악사를 써놓고 저는 되게 속상했어요. 여러분은 서양 음악사를 몇 년 동안 공부하시죠? 거의 한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서양 음악사를 공부하시죠? 그래도 그 부분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국악사의 비중을 둘 수 있는 주차가 겨우 꼴랑 한 주차밖에 없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 한 주차의 국악사를 가지고 모든 국악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서양 음악사에 못지않게 국악의 역사도 꽤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캐나다의 역사, 미국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별로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왜 그렇게 뭐가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라거든.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고서부터 시작된 거라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아. 그동안은 미국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과정은 그렇게 길지 않아. 좋은 나라래요. 그에 비해서 기원전 몇천 년서부터 시작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져서 그 수많은 기록을 쌓아놓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역사가 제일 싫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요, 국악사는 1시간 안에 다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요 앞에 오전 시간에 음악교육의 역사를 우리나라와 서양으로 나누어서 대강의 흐름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대강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처럼 국악사를 간단하게 얘기하는 시간이고요. 이거 했다 그래서 국악사의 모든 사료를 다루거나 모든 내용을 다 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떤 뼈대를 잡아가고 시대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강의는 국악 심화반이라 그래서 3월 4일서부터 개강되는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는 3월에서 5월 동안 진행이 되는 강의고 11주차 강의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들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1, 2월에 국악반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욕심 없어요. 국악을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그거예요. 국악을 좋아해 주세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싶고요. 그냥 국악은 좀 그런 애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정도까지가 제 목표다. 그래서 국악이 좋아지면 정말 좋겠고요. 국악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강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의 특징 및 진행을 먼저 볼게요. 국악에서 다루는 범위를 구조화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용고사에 출제되는 국악의 나름의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들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구조화가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제가 짧게 해볼게요. 국악은요, 국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국악을 누가 작곡했어요? 베토벤,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이런 사람들 막 되게 많은 작곡가들이 있잖아요. 서양 음악은. 근데 국악은 누가 작곡했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뭐 기껏해야 지난 시간에 잠깐 음교론 시간에 주워들은 왕산악이라든지 우룩시라든지 뭐 이런 사람만 기억이 미마지도 탈춤인데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국악은요 작곡된 음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작곡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딱 몇 명 안 되고 요새 나온 국악만 작곡되는 거지 사실 그 전서부터는 계속 이어져 오는 음악이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어떤 한 곡을 누가 딱 만들잖아? 또는 어떤 선율이 있잖아? 그럼 얘 가지고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해요. 어떻게? 이거를 높여. 이걸 낮춰. 음을 빼. 음을 넣어. 음을 많이 넣어. 좀 적게 넣어. 시작음을 바꿔. 이런 식으로 계속 뭘 형성해 가냐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악은 다 연결돼 있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관계를 잘 알아요? 모르죠. 근데 서양 음악은 단절돼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게 작곡가마다 시대마다 다 갖고 있는 작품의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중심의 수업을 한 적이 없어요. 음악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악을 대하는 태도가 서양 음악하고 똑같으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관계예요, 국악은.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얘와 얘가 어떤 구조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악에서 다루는 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전 시간에 음교론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학자들끼리 많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임고에 출제가 안 돼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국악은 특히나 그런 범위가 많아요. 서로 내 주장이 옳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다투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임고에 출제되지 않겠죠.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고 이건 안 나오고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임용고사에 출제되는 국악의 범위를 구조화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국악 공부의 기초를 만드는 강의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1주서부터 7주차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국악을 이해해 주세요. 기본 악전을 알려드리고요. 국악의 이해와 감상하는 시간을 엮어서 마지막에는 국악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공자만의 이유 있는 설명으로 명쾌한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국악을 서민정 강의를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노량진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 중에 국악 전공하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 더 있는데요. 아직 덜 알려져 가지고요. 제가 유일한 것처럼 얘기해요. 곧 손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유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려면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국악은요, 재미없게 수업하는 순간 죽어요. 다시 국악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국악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게 수업을 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야 애들이 국악을 그나마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우리 애 학교다. 우리 애 학교는 음악 선생님이 국악 전남 선생님이 나와. 너무 좋잖아. 국악 선생님이 와서 국악만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진짜 제대로다. 맞아. 어떻게 플룻 전공이 국악을 가르치니. 국악 선생님 오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그랬다. 근데 애가 한 주, 두 주 수업을 듣고 오면서 나한테 쌓여가는 불만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왜? 엄마 오늘은 진도아리랑을 부르는데 다 잤어. 노래 누가 불렀어? 선생님 혼자 불렀어. 오,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마이크 놓고 내가 가서 중학교에 가서 국악을 가르쳐 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애는 엄마가 국악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좋아한다? 그거 다 누가 망쳐놓은 거야? 내가 망쳐놓은 거니?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재밌게 가르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진도 아리랑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쳐준대. 자, 해보세요. 자, 다시 미 3번 시작. 자, 그 다음은 라예요. 라, 이렇게 쭉 뻗는 거 5번 해볼게요. 시작. 선생님 이것만 해도 재밌지 않니? 그래, 근데, 그 사람은 이것만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었대. 자, 그 다음에는 도시예요. 도시. 3번 시작. 도시. 그나마 이거 좀 더 재밌죠, 그죠? 미라, 도시. 이 3가지 음을 가르쳐 주고서 선생님이 계속 앞에서 아리랑, 미랄라 시작. 자, 다시 떠는 걸 좀 더 떨어야 돼요. 자, 다시. 너무 노래하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야. 우리 애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국악적인 정서가 그래도 뛰어나요. 엄마가 이걸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듣고 자란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재미없다고 다 엎드려 잔다고 하는 이 수업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국악을 전공한 사람이 학교에 파견됐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애들이 국악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 욕심은 여러분이 다 음악 선생님이 돼서 국악을 재밌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들었던 건 나는 되게 재밌었는데 나는 이게 왜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가르칠 수 없을까?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 또 배우러 오시면 되거든요. 한 10년? 그래서 계속해서 국악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국악 전담 선생님으로 불가능하니까 학교의 일반적인 음악 선생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들 국악이 재밌니? 아직까지 듣더니 이제 재밌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진짜 재밌을지 모르겠잖아? 국악이 좋니? 글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임고 볼 때 공부 열심히 하더라도 잘 안 가르쳐 주는 경우가 태반이었단 말이야. 그런 경우 나는 임고에서 국악 공부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 학교에 가서 진짜 재밌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길고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국악의 변명을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너는 태생적으로 왜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지 좀 얘기해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전공자고요. 이유 있는 설명으로 명쾌하게 강의한다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투는 부분이거든. 다투는 부분을 누가 출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명확한 거 위주로 갑니다. 고학부의 연대 같은 거 많이 다퉈요. 누구는 몇 년도라 그러고 누구는 몇 년도라 그래요. 근데 누구와 윈 하는지는 더 많은 사료가 나오고 더 많은 자료가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리밋을 확실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명쾌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예요. 이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주 골든타임 문제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골든타임 문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답안지를 작성해서 저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정답지는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고요. 제가 그 대신 다 첨삭을 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얼마 동안. 그래, 올해 1년 동안 다 첨삭을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해서 정답을 물어봐 주셔야지 누가 이걸 정답이라고 한 해 만에 가지고 논란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골든타임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자기 학습을 반드시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장면을 보면서 시각화된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계속 여러분이 보는 거는 텍스트죠. 제가 계속하는 거는 설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미지로 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줬을 때 그걸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왔던 내용 중에 이미지화되어 있거나 도표화되어 있거나 뭔가 시각화된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들 제가 꼽아요. 그래서 그걸로 today's scenes라 그래서 오늘의 장면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열어서 이제 학습을 정리하는 시간에 이제 강의 종료 한 30분 놔두고 나서는 그림을 시각 자료를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OX 퀴즈와 키워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요, 예습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복습할 힘은 어디서 생기는 거죠? 강의에서 얻어가시는 거예요. 복습을 할 힘. 아, 이거 좀 재밌었어. 선생님이 좀 설명을 했는데 재밌게 설명을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내가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니까 다시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강의가 재밌었다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자료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자료 제일 마지막 장을 봅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오늘 배운 거 기억나니? 이렇게 써놨지. 그치? 갑자기 왜 반말이야? 언제 보셨다고 저한테 반말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계속 반말이라고 할 거고 자기들은 얘들아라고 부를 거예요. 얘들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웃어. 자, 그래서 OX 퀴즈 오늘 배운 거 기억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20번까지 문장이 나가는데요. 이거는 작년의 문장하고 다 다르게 제가 새로 써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의 답을 이제 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거 기억나니? 그래서 OX를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키워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키워드는 골든타임 문제에 있습니다. 골든타임 자료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에 뭐가 써 있어요? 자, 키워드 오늘 배운 거 기억나니? 이렇게 써있죠. 그죠? 자, 그래서 키워드가 1번은 국악이고 2번은 정악이고 3번은 창작 국악이고 4번은 향악이고 5는 의식음악이고 이렇게 쭉 해서 10번까지 써있잖아요. 키워드 10개 드립니다. 이 10개를 본인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정의를 쓰시는 거예요. 이거 썼는데 이거 제대로 된 건가 또 궁금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담임한테 확인받아야 되겠지. 선생님 이거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맞아요. 대부분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자기 말로 조금씩 바꿔서 쓰는 것들인데 그래서 쓰는 힘을 좀 길러 봅시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자료를 쓰시는 거예요. 자, 저 되게 귀찮아요. 이런 거 만들기도. 귀찮고 번거롭지만 이런 걸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예요?
복습을 안 하고서는 안 되게끔 만드는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습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OX 한번 해봐. 그리고 골든타임 좀 풀면서 야 마지막 키워드는 썼어. 막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작업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여러분과 저하고 배운 내용들을 확인하는 자료들을 쭉 이렇게 가지게 될 겁니다. 국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선생님 계속 귀찮게 굴겠죠. 인강생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전화해요. 야 3주째야 왜 안 내? 1주차 빨리 답안지 내라. 뭐 이런 거. 그게 답안지가 그게 뭐냐? 좀 채워서 내라. 막 이런 욕을 합니다. 그래서 2주 밀렸어. 왜? 헤어졌어요. 차버려. 그렇게 놈 새끼 그냥 남자 많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좀 담임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리스트와 연락처를 가지고 제가 막 아무 때나 전화해요. 제 개인적인 핸드폰으로 막 전화해요.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가 막 찍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카스 타고 들어오고 막 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복습의 장치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놨다라는 자랑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하고 본격적으로 이게 오리엔테이션이었고, 국악의 이해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How to Study 공부 방법 이렇게 써 있어요. 국악 공부법 2페이지서부터 갑니다. 뭐 how to study 이렇게 써놔가지고 되게 근사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첫 문장서부터 김이 팍 세죠? 뭐라고 써 있어요? 사실 공부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중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거지 누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저렇게 하니까 나한테 그 방법이 맞는지 보려면 일단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는 해봐야 돼. 저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그걸 할 시간이 1, 2월이에요. 이걸 3월에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요. 3월서부터는 공부하는 양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때서부터는 자기가 이 방법대로 계속 공부를 진도를 빼줘야 되는데 3월에 가서야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거는 이미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월에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1, 2월에는요.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9시부터 책상에 앉아야 된다 이런 룰 없어요. 1, 2월에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나는 어떤 시간에 공부가 제일 잘 되는지 찾는 거예요. 나는 어떨 때 공부가 제일 하고 싶고 제일 잘 되는지, 나는 어떤 요일은 정말 최악인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국악이 공부할 범위가 얼마큼 되고 이게 구조화되고 하는 거와 더불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내 공부 스타일이 뭔지 찾아주는 거예요. 나는 반복하면서 쓰는 게 좋은 건지, 나는 그냥 간단하게 쓰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건지, 이런 방법은 누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공부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이 반복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저도 강의 자료 몇 군데에다가 이 반복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있어요. OX 퀴즈를 지가 막 만들어요. 내가 20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 스터디하는 애들끼리 10개씩 더 만들어 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걸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몇 가지 방법이 생겨요? 그래 나는 10개 만들었는데 제가 10개 만들어 왔으니까 2개 합하면 20개가 되지? 이런 식으로 윈윈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키워드 10개 뽑아드렸잖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또 키워드를 더 뽑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부는 하기 나름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내가 이걸 지루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남이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요새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합격수기 이런 거 많이 보더라고요. 합격수기를 왜 봐요? 나는 학원에서 하는 요구 중에 나한테 하는 요구 중에 제일 싫은 게 2가지인데 하나는 합격수기 받아달라는 얘기랑 또 하나는 기출문제 적중률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섞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창의적인 문제거든요. 제 문제와 유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똑같은 적중. 난 적중이라는 표현을 어떨 때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냐면 완전 똑같을 때.
그게 적중이지. 이거 닐리리아 나왔는데 풍년가 나오면 경기미녀 나온 거니까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 12을명 중에 황종을 물어보고 응종을 갖다 꼈으면 황종과 응종이 갖다 껴진 문제만 맞는 거지 12을 내면 다 적중이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 그지? 당연히 가르쳐진 내용 안에 다 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르쳤지, 당연히. 내가 그럼 12을명 안 가르쳤을까? 내가 영산에서 안 가르쳤냐? 야, 그래서 내가 보호자 말한 적 있잖아.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의미 없는 그 통계 중에 하나가 적중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합격수기라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합격수기 언제 쓸까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쓰겠죠?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합격수기에 들어있는 공부 방법은 주로 어떨 때가 기준일까요? 공부가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내가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열심히 했었던 그 당시 그 방법. 이거 위주로 써 있어. 근데 자기들은 지금 나는 지금 1, 2어강 이제 시작해가지고 나 국악이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국악이 3인장에 한 달에서 왔는데 지금 걔가 썼던 최상의 방법을 내가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합격한데 이거야! 이 의미 있어? 난 왜 그렇게 합격수기들을 열심히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마다 다 공부에 피치를 올리는 시기도 다 달라요. 6월에서 8월 동안 진짜 열심히 하는 애 있거든요. 그럼 9월에 슬럼프 와요. 10월에서 11월 동안 미친 듯이 달리는 애 있거든요. 얘 이미 한번 넘어졌던 애예요. 이 사람마다 다 이게 시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어디서 뭐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모른다고. 그래서 82년생 김지영 같다고 그랬잖아. 모르는데 왜 아는 척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냐고. 그럴 자격이 없는 거라고. 사람마다 다 타이밍이 다르고 때가 다른 건데 남이 써놓은 합격수기 보고 요대로 하면 합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방법이 없어요. 대신 거기 써놓은 방법 중에 내가 몇 가지를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좋더라.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특별한 방법을 소개하기보다는 국악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나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악은 작곡가가 많지 않아요. 어떻다고. 서로 관계를 형성해가는 음악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악곡을 하나를 중심으로 얘가 파생곡이 뭐가 생겼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하는 거. 이게 사실은 다 모든 음악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악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악보로만 전해졌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랑 저기서 체부한 거랑 음악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음악을 다 기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록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부르는 사람조차 다 달라요. 제가 오늘 풍년가 부른 거랑 내일 풍년가 부른 거랑 저녁에 부른 거랑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이걸 절대음으로 옮겨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그게 풍년가가 아니냐면 아니에요. 다 풍년가예요. 풍년이 왔네 하면 풍년가인 거야. 어떨 때는 좀 신나가지고 왔네 이렇게 부르고 어떨 때는 왔네 이렇게 부르면 이걸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래서 국악은 이래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면 어떻게 잡아먹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남자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긴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면은 얘를 제가 잡아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안에 맞춰가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뭐.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낫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 국악은 무작정 암기하기 매우 어렵다. 국악은 그냥 암기하기 매우 어려워요. 왜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죠? 대나마 법지 그랬는데 대나마가 사람인지 법지가 사람인지 모른다. 그지? 자, 그래서 국악은 다 일일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악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외계어예요. 일단 자기들이 듣기에는 영산일상이라고 하는 게 악곡 제목인지 그 안에 상영산, 중영산, 세령산, 가락더리가 들어있는지 이 원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낯선 용어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상황에 따라 같은 말이 다르게 쓰인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계속 평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평조의 의미가 한 3가지, 4가지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어떤 평조를 얘기하는지 이게 트랜스포머처럼 굉장히 많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국악에 조라는 말이 있어요. 조.
이게 조가 서양 음악에 있어서는 다장조 이럴 때 조가 쓰이고 뭐 어떨 때 또 조가 쓰이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악에 있어서 이 그냥 조 이렇게 던진 이 말의 뜻은 5가지나 있어요. 이게 시조 산조에서는 또 악곡을 뜻하고 만중삭에서는 뭐 속도를 뜻하고 뭐 어디서는 뭘 뜻하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단어인데 되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국악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국악 이론하는 사람들은 멍청해서 그래요? 국악이 서양 음악과 아예 다른 음악인데 서양 음악 용어로 거기다 껴서 쓰래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면서 그거에 맞게 쓰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도 만들고 저런 의미도 만들고 악조에는 이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 음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국악은 왜 그래?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정말 국악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외계어지? 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지? 간신히 그 말이 뭔지 알았는데 또 딴 뜻이 있다 그러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국악은 그냥 외우기보다는 우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자료 첫 장에 이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서양 음악과 다른 국악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 오래 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임용고사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임용고시라고 불러요. 왜 고시라고 불러요? 사법고시에 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공부할 양이 우리가 고시라고 부르는 거랑 고사라고 부르는 건 다른 거예요. 중간고시 안 그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법고사라는 말 안 써요. 뭐라 그래요? 사법고시라고 얘기해요. 임용고사라는 말도 쓰고 임용고시라는 말도 써요. 고시라고 부를 때는 주로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을 때냐면 범위가 진짜 많다. 단순간 안에 맞출 수 없는 거다. 오랜 시간 동안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법고시 같은 거 보통 몇 년 걸려요. 네,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한 일주일 초치기해서 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음악의 전반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시험은 11월이에요. 지금 몇 월이에요? 1월이에요. 지금부터 배운 내용을 계속 11월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반복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자꾸 도와주지 않으면 공부를 계속하기가 힘들어요. 옆에서 자꾸 누가 재촉해주고 나 너 왜 안 내? 선생님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그래? 해봐. 잘했어. 그럼 다음 거 하나 더 해올래? 아 그래. 막 이렇게 옆에서 누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인 되고 나서 여러분한테 밥 언제 먹으라고 잔소리하는 사람 있어요? 있는 사람은 불만일 일이 아니라 너무 감사할 일이야. 아침에 밥 먹어라 누구야 깨우는 사람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지. 내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든 굶든 누가 관계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는 임고, 국악, 음교론 이런 거는 내가 좀 관여해 줄게. 그래서 내가 니네들의 담임이 돼주겠다 뭐 이런 엄한 소리도 하잖아요. 그죠? 자, 엄마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엄마 내 기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속상해!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또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잖아. 그럼 걔 또 샘내. 지집애 좋겠다. 이러면서 이 또 샘내거나 또 그 상황이 맞지 않거나 이해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기할 사람 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안 물어요. 물 것 같이 생겼죠? 되게 싸납게 생겼죠?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국악은 서로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국악은 음악을 작곡한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곡한 음악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온 음악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대충 몇 마디 한 걸 듣고 지금 이 얘기를 읽으니까 이 텍스트가 어떻게 느껴져요? 그 얘기를 또 하네. 이렇게 느껴지죠? 선생님 지금 계속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결국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서 다시 얘기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니까 텍스트를 다시 볼 때 그게 복습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한 악곡이 어렵게 만들어지거나 중국에서 수입되면요. 그 음악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악곡을 파생해요. 이게 국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들 간의 관계를 악보로 확인하는 거. 국악은 근데 오선보예요? 한자보예요? 한자보죠? 여기서부터 이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한자로 어떻게 내 이름도 한자로 못 쓰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몇 가지 기본 악전을 배우고 나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간의 관계를 악보로 확인하는 것, 이들 간의 관계를 악보로 확인하는 것, 그게 국악을 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국악은 뜬금없이 던져진 곡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곡이 있으면 이 곡서부터 계속 파생되는 관계가 많으니까 이걸 내가 악보로 확인할 수 있으면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예요. 자, 셋째, 국악을 좋아해야 한다. 허허허, 매우 어렵겠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서양 음악보다 좋아지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임고를 본 사람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국악이 더 편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지 아니까. 근데 서양 음악은 상당히 불편해요. 파도 내가 모르는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국악은 어느 정도의 이론을 알고 나면 걔네들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고 나면 어느 정도 기본 악전을 하고 나면 국악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형성한다라는 걸 느끼게 돼서 나중에는 국악이 오히려 더 공부할 양이 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Let's study Korean traditional music together.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약간 야나도 선정 같아요. You can speak English? 막 이러면서 shut, 막 10, 막 이러면서 10 minute 막 이러면서 되게 짧게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임용에 참고가 되는 국악개론서 목록 이렇게 써 있어요. 임용에 참고가 되는 국악개론서 목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국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람들끼리, 학자들끼리 견해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용에 참고가 된다라는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음악 교육론 같은 경우는 양대 산맥이 있죠. 이 양대 산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것들은 무조건 봐야 되는 바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악 같은 경우는 임용에 참고가 된다라는 정도까지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단일 저자로 쓰여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세운 이론들을 중심으로 책을 엮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책이 첫 번째 써 있는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은 김영훈 선생님과 무슨 관계일까요? 아니면 음악세계 직원인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이 괜찮다라고, 이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라고 꼽는 단 하나의 이유는 가장 최근의 책이에요. 이 책에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이 책이 퍼펙트해요. 김영훈 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이 책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라는 얘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책, 국악개론 김영훈 음악세계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이 많은 책들 중에서는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책을 보는 게 좋겠고 이 책에서도 다 보면 안 되고 걸러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런 많은 국악개론서 목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참고가 되는 책은 가장 나중에 출판된 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다 하나하나 책을 평하는 거는 이제 그냥 그만하려고 해요. 작년까지는 했었는데요. 그냥 그만하려고 하고 그냥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을 좀 보는 게 여러분한테는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음교론 강의도 듣고 국악 강의도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드세요. 이렇게 손 드세요. 네, 그분들은 아까 제가 음교론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목차를 직접 어떻게 하라 그랬죠?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국악은 제가 이렇게 목차를 드릴 거예요. 국악은 처음부터 목차 쓰라 그러면 당연히 못 쓰거든요. 그래서 국악은 아무리 복습을 해도 이 목차 쓰기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국악 자료는 처음에 다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장에 다 강의 자료 목차가 들어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1번, 2번, 3번 점 찍힌 것만 한 번씩 읽어주시면 돼요. 자, 1. 국악의 의미와 정의 시작.
2, 3. 네,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할 거예요. 오, 이 정도는 할만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3번 국악의 음이름까지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국악의 음이름을 기억해 오시면 다음 주에 기본 악전서부터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국악의 음이름을 모르고 오시면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국악의 음이름은 몇 개예요? 12개예요. 12개. 그래서 이 12개의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외워주셔야지 그 다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국악의 음이름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1번 국악의 의미와 정의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넘겨봅니다. 5페이지예요. 자, 1번에 써있는 말은 음악과 국악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뭐고 국악은 뭐예요? 음악은 뭐예요? 니네 지금 하고 싶다며 뭐 하고 싶니? 음악 교사 하고 싶다며 음악 교사 하고 싶은데 음악이 뭔지 물었잖아 내가. 교사는 뭐니? 그게 쌍팔년도 대답이야. 가르치는 사람이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생과 상호작용하시는 사람이에요. 낯설죠, 그죠? 제가 요새 2차 수업 시간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첫 시간에 음악 수업이 뭐냐? 그럼 음악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요. 땡이야. 음악 수업이 어떻게 음악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음악을 가르치는 거라는 표현은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표현은 80년대 표현이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의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내자, 조력자, 촉진자 이런 식의 용어를 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가지고 인간의 의사표현을 하는 거, 인간의 표현을 하는 거, 그거 보고 우리는 음악이라고 불러요. 그럼 국악은 뭐 가지고 국악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음악? 지루한 거? 재미없는 거? 한자를 봐야 되는 거? 국악이라고 하는 말에 꼭 필요한 정의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은 거죠. 소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루면 우리는 다 음악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음악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음과 소음을 소재로 박자, 선율, 화성, 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해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다. 되게 길지. 음악은 무엇이다. 이거를 얘들아 이 상태 그대로 외워가지고 11월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없어. 그래서 음악은 뭔지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데 음악은 예술이야. 음악은 예술이야. 이렇게 되는 거. 음악은 예술이야. 음악은 예술인데 음악은 뭘 가지고 하는 예술이야? 음과 소음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가지고 하는 거야.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인간을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인간이 나타내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사상과 감정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그럼 몇 가지 정리하면 음악은 뭐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야.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거기 써있죠. 그죠? 박자나 선율이나 화성이나 음색이나. 그럼 박자, 선율, 화성, 음색 이거는 음악의 뭐야? 요소겠지, 그치? 음악의 구성 요소겠지. 음악의 구성 요소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음악의 정의는 크게 세 부분이야. 음악은 뭐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근데 이 소리를 두 개로 나눴지. 음과 소음 이렇게 나눴지, 그지?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건데 음악이 갖고 있는 요소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음악이 갖고 있는 요소를 뭐라고 했니? 박자, 선율, 화성, 형식 등의 법칙을 통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쓰는 게 음악의 정의예요. 자, 여기에는 한국이라는 말도 없고 미국이라는 말도 없고 유럽이라는 말도 없고 중세라는 말도 없고 현대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음악의 정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나 사상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국악이라는 말은 이 음악이라는 말에서 조금 더 범위가 어떻게 될까? 좁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음악이라는 말 안에 국악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국악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의 음악만 있었으면 그저 음악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냥 소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우리 거만 있으면 우리는 그거 보고 그냥 음악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악이라고 따로 칭한 것은 양악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지. 이쯤에서 내가 또 속상한 부분 중에 하나야. 자, 우리나라 음악은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다는 거지. 왜 우리나라의 국악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국악이라는 얘기는 그거에 대비되는 서양의 음악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모두 다 합해서 우리는 음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악은 우리나라 음악을 뜻하며 우리만의 독특한 방법과 정서가 담겨있는 민족 고유의 음악이다. 음악적 정체성과 전통성을 지닌 민족의 음악이다. 자, 국악에서만 볼 수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만의 독특한 민족, 고유, 정체성, 전통성, 민족 이런 말들이죠. 그죠? 자, 이런 말들을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런 말들을 적절하게 넣어서 국악이 뭔지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이제 다시 제가 여러분한테 국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써야 되는 말, 민족, 정체, 고유 이런 것 중에 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몇 개만 골랐으면 되는 거죠. 일단 국악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이며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악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이며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담긴 음악이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뭐 지금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거야? 오래 안 간다니까. 니들이 해봐야 되는 거라니까. 여기 써야 되는 말들 중에 독특하다,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다, 독자성이 있다, 고유하다 이런 식의 말들을 섞어서 자기 나름대로 국악이 어떤 음악인지 정의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음악도 있고 국악도 있는데 이 중에 바운더리가 큰 게 누구다? 음악이라고 하는 거다. 이 음악에는 시대나 어떤 특정한 민족이 국한되어 있지 않은데 국악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 민족의 독창성, 고유성이라는 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는 보면 국악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악이란 얘들아 그럼 국악의 정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아니면 약간씩 변해왔을까? 약간씩 변해왔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도 국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서양의 어떤 재즈 밴드가 연주하는 릴리리아 이런 것도 우리는 국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바운더리가 조금씩 커져가죠. 조선시대 궁중의 뼈대를 두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진 얼씨구야 같은 음악도 우리는 국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왜 지하철 환승음악 보면 따란딴딴 타라란딴 디라린다 이번 내리실역은 막 이러면서 방송이 나오잖아. 따란딴딴 타라라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국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국악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 밑에 써놨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악이라는 단어보다 악이라고 하는 어휘를 더 자주 사용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음교론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예악 사상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예는 질서. 악은 조화로움이라 그랬잖아요. 이 악자가 즐거울 낙자랑 똑같은 거니까 조화로움, 즐겁게, 조화롭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음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해서 쓰기보다는 악은, 소리는 이런 식의 말을 더 많이 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악학괴범 서문에는 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악이라고 써 있어요. 자, 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나와서 어머 진짜 음악은 어디서 나왔대? 하늘에서 나왔대. 사람한테 맡겨진 거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한테 맡겨진 거대. 나는 악이라고 하는 걸 맡았어. 무슨 얘기야? 사람마다 다 뭐가 다르다.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음악을 뭐라고 정의했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나왔다는 거는 본성이라는 거야. 천성이라는 거야.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성질인데 사람한테 맡겨졌다라는 얘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허에서 발에서 허가 뭐야?
공터 이런 거지. 공허하다, 없다 이런 뜻이야. 없는 데서 만들어져가지고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인 거야.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소리나 원칙, 짐승의 울부짖음 이런 것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모든 달그락거리는 소리들 약간 존 케이지 같지 않니? 근데 이제 가만히 앉아있어도 음악이라며. 뭐 4분 33초래나 뭐래나. 뭐 피아노에다 막 이상한 거 갖다 끼워도 음악이라며. 프리페어드 피아노래나 뭐래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음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많이 열어놓은 상태였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악학개범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위대한 책인데 이 책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 강의가 되게 많을 정도로 이 책은 국악계에 있어서 거의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첫 서문에 머릿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다는 거야. 음악은 사람의 본성이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져서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국악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인 소리를 쓰거나 인위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요. 국악은 자연스러운 재료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음정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 평균율이라 그래서 억지로 정해놓은 메트로놈 수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악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음악이라고 하는 게 절대 생긴 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천성이고 사람으로 인해서 표현이 되는 건데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했으니까 음정이 당연히 정확한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국악은 왜 이래? 라는 생각을 여기서부터 좀 깨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평균율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연의 소리로 되어 있어요. 어떤 대나무는 촘촘해요. 어떤 대나무는 좀 더 굵을 수도 있고요. 어떤 대나무는 그 안에 있는 밀도나 다른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금은 연주를 하면 모든 음색이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서양 음악의 플룻이나 이런 표준화된 악기들을 연주하면 어때요? 다 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국악기는 어떤 악기를 어떤 느낌으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소리가 다양하게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불편한 거죠. 왜 저래? 음정도 안 맞잖아. 언제부터 음정이 맞는 건데? 내 나름의 자연율을 갖고 있으면 되지. 그게 왜 굳이 평균율이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그 아침에 부는 대금 소리는 좀 습기를 먹으면서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고, 한낮에 부는 대금은 좀 이게 햇볕을 받아가지고 그냥 쨍쨍했으니까 수분이 날아가서 좀 쨍쨍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언제서부터 딱 여기에 맞춰지는 거, 누구 기준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뭐 존 케이지가 잘났냐 우리가 잘났냐 이런 것처럼 언제서부터 피타고라스가 계산한 그대로 하기 시작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좋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서양 음악에 익숙한 사람 입장에서는 환장하겠지. 이 음정이 다르대. 근데 인정하래. 아니 못하겠어. 싫어. 국악은 싫어. 아 이상해. 아 이상해. 이렇게 계속 외면했던 음악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대. 여러분, 이거 동의해요?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동의해요? 그죠? 그래서 아까 고대 그리스 사상 중에 착한 것만 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플라톤이었고 어떤 감정이든지 다 모방할 수 있다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느껴서 사람의 정신을 바꾸게 되는 거. 고대 그리스에서 음악을 꼭 가르친 이유 사람의 정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혈맥을 씻고 정신을 유통시키는 근거이다. 하지만 느낀 바가 같지 않음에 따라서 소리가 같지 않고 기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날려 흩어지고 성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는 거칠고 사납게 나며 슬픈 목소리를 느끼게 되면 애처롭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그 즐거운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기쁘고 여유로워지는 것이다. 그 같지 않은 소리를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대? 임금만 할 수 있대. 그래서 작곡가가 없는 거야. 그나마 있는 작곡가가 세종대왕인 거야. 어디 함부로 소리를 막 만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작곡한 음악을 어떻게 감히 만들 수 있는 거야. 자연의 소리고 사람마다 다르고 느끼는 바가 같지 않은 건데 누가 작곡할 수 있느냐. 누구만 할 수 있다. 임금만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이야.
국악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겠나요? 국악에 왜 그렇게 작곡가가 없었는지, 그동안 어떤 생각 때문에 음악이 이렇게 묶여 있었는지 이해하겠나요? 그래요. 자, 인도함에는 정과 사가 있다. 정은 뭐야? 옳은 거야. 사는 뭐야? 잘못된 거야. 자, 옳은과 잘못됨에 다름이 있으니 풍속의 성쇠 또한 여기에 달려있다. 악의 도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크게 관계되는 이유야.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뭘 바꾸니? 정신을 바꾸지. 마음을 바꾸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야? 임금뿐이야. 임금이 예약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데 음악은 그 주요한 통치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아주 높은 음악, 아주 낮은 음악, 굉장히 빠른 음악. 이런 거 어때 다? 사람 정신에 좋아 나빠? 별로지. 너무 높은 음악은 사람 정신을 좀 힘들게 하겠죠? 너무 낮은 음악은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목소리나 이런 톤으로 부르는 음악이 제일 좋은 음악이라는 거고요. 지나치게 빠른 음악, 내가 지나치게라고 말하는 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심장 박동수를 넘어서는 음악들 있지. 바운스 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호흡이나 심장 박동보다 훨씬 더 빨라지는 음악들은 이게 점점 더 어떻게 되니? 그래,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야. 사실 태교할 때 제일 좋은 음악은 모차르트가 아니야. 국악이야. 그걸 몰라. 니들이 임신하면 다 국악 들어라. 뭐 이러니 그걸로 태교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파엘벨의 캐논을 들으면서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나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국악이 있는 반면에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악도 있어. 그리고 국악 선생이라고 맨날 국악만 듣는 건 아니야. 음악은 골고루 들어야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건데 이 책이 조선시대에 쓰여진 국악에 관해서는 최고로 좋은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문에 써있는 말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주는 철학적인 의미가 큰 거예요. 음악을 옛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음악에는 아악, 당악, 향악 세 가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제사에 쓰이는 것도 있고 조회와 연양에서 연주되는 것도 있고 시골에서 속된 말로 익히는 음악도 있다. 이런 것들은 대개 7균 12유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음 우린 잘 안 씁니다. 지나치게 낮은 음을 많이 쓰지도 않고요. 음의 간격이라고 하는 걸 일정하게 두고 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개 재주는 각기 달라서 음악을 이해함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연주는 되게 잘하는데 음악 이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지. 근데 음악의 이치는 그렇게 잘 따지고 논문은 그렇게 잘 쓰는데 연주는 진짜 그지 같은 경우 있지, 그지? 이렇게 사람마다 다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이론이나 악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진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써 있는 거야. 음악을 깨닫는 이치가 다 다르니까 내가 신등이 모자람을 부릅쓰고 나 말고 이 같이 쓰는 사람들이 다 모자라지만 그래도 음악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자 한다. 뭘 한 거야? 겸손을 떠는 거지. 왜? 음악은 누구만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임금만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우리 다 임금이냐? 다 음악 선생님 되고 싶다며. 음악을 가르치고 싶다며. 그럼 다 이제는 임금 노릇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자, 그 얘기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아주 국악에서 중요한 책에서부터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마음이 놓이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 1시간 정도 국악을 좀 변명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그나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조금 편안한 표정이 드는과 동시에 되게 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브레이크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언제 모이냐면 제가 저 까만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2시 20분에 돌아올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뭐 마실 것도 좀 마시고 위에 옥상에 12층에 가시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가시면 야외가 보여요. 거기 나가서 63빌딩도 한번 보고 오시고 그래서 저는 2시 20분에 돌아올게요.